속보, 뉴캐슬 3천억 터졌다. 손흥민 5일머니 하이제킹 전말, 펩 감독 이사회 긴급 소집 초토화.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과 최전방 공격수를 즐기는 중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견에 따라 토트넘 호스퍼의 캡틴 완장을 차지했다. 손흥민의 주장 선임은 다소 의외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평소에 토트넘에서 말이 많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장 선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유다. 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결정에 대해 토트넘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다. 최근 몇 년간 팀의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다. 며 책임감을 가지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고 언급했다. 손흥민은 개막전 이전에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에게 문자를 보내 원정 팬들 앞에서 둥글게 모여 우리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슨은 손흥민은 팬들 앞에서 대화했고 정말로 그들을 움직이게끔 했다고 감탄하기도 했다. 이후 꾸준하게 응원을 온 원정 팬들에게 선수들을 데려가 인사를 시키면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캡틴의 품격을 선보이는 중이다. 손흥민은 최근 유튜브 채널 맨인 블레이저스를 통해 솔직히 말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회의를 하기로 한 아침 당일 회의실에 선수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왜 다 여기 있지? 라는 생각했다. 그런데 주장이 손이라고 발표했다. 며 당시를 떠올렸다. 이와 함께 주장으로서 연설해야 했다.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다. 매일 보는 선수들이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고 언급했다. 손흥민은 뛰어난 주장 역할 수행과 함께 퍼포먼스도 최고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해리 케인 이적,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인해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을 소화 중이다. 손흥민은 PL 14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면서 생애 두 번째 득점왕을 조준하는 중이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우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비유되기도 했다. 호날두는 측면 공격 자원이었지만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 후 계속 유지하는 중이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양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호날두와 비슷한 길을 걷는 중이다. 고 언급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골을 넣고 동료 선수들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헌신적인 선수가 있다. 케인 이적으로 효과를 보는 중이다. 문전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중이다. 10% 미만의 터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은 20%에 육박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터뜨린 6골이 모두 문전에서 나왔다. 포지션 변화에 유용한 예시다. 고 덧붙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도 같았는데 손흥민은 호날두와 비슷하다. 윙어로 시작했다. 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은 정말 좋은 골잡이다. 움직임이 뛰어나다고 항상 느끼는 중이다. 측면보다 최전방 공격수 소화는 좀 복잡한데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하다고 극찬했다. 토트넘 감독 출신 글렌 호들은 손흥민의 활약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호들은 손흥민은 주장이라는 사실을 좋아하는 것 같다. 다른 유형이 캡틴이다. 고 언급했다. 이어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도 가능했다.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즐기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활약은 최고다. 양질의 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필요하기도 하다. 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와의 13라운드 경기에서 득점에 주력했다. 하지만 하늘이 외면했다. 오프사이드 선언으로 3번이나 골 취소 불운이 있었다. 손흥민은 전반 44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패스를 찔러준 것을 잡은 후 빠르게 문전 앞까지 파고들면서 때린 슈팅이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침투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골은 취소됐다. 손흥민은 후반 4분 문전에서 간결한 터치로 아스톤 빌라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패스를 건넨 존슨이 오프사이드 위치였다는 판정으로 또 골이 취소됐다. 손흥민의 불운은 계속됐다. 후반 40분 포로가 연결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재빠르게 골을 터뜨렸지만 역시나 오프사이드 선언으로 골은 인정되지 않았다. 2. 황희찬 스승, 메뉴 깜짝 구임 하나, 사우디, 연봉 257억, 제한 거절. 지난 시즌까지 황희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를 지도했던 스페인 출신 훌렌 로페테기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차기 사령탑 후보에 올랐다. 영국 매체 더선은 지난 5일 한국 시간 메뉴에 관심을 받고 있는 훌렌 로페테기가 전 세계 연봉 1위 감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티하드 제안을 거절했다. 라고 보도했다. 과거 스페인 축구대표팀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를 이끌었던 로페테기 감독은 지난 시즌까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를 지휘하면서 황희찬을 지도했다. 울버햄프턴은 2022-23 시즌 개막 후 강등권인 19위로 추락하자 지난해 11월 소방수로 로페테기 감독을 선임했다. 울버햄프턴의 로페테기 감독 선임은 대성공이었다. 개막 후 13경기에서 승점 10, 2승 4무 7패, 밖에 얻지 못해 강등 위기에 몰린 울버햄프턴은 로페테기 감독이 온 후 반등에 성공해 13위로 시즌을 마치며 잔류에 성공했다. 로페테기 감독의 선임은 황희찬에게도 득이 됐다. 당시 황희찬은 브루노 라즈 감독 밑에서 주로 후반전 교체 자원으로 기용돼 공격 포인트를 도움 1개만 올렸다. 다행히 로페테기 감독이 온 후 꾸준히 선발 기회를 받으면서 잔여 경기 동안 3골 2도움을 기록했다. 그러나 울버햄프턴은 2023-24 시즌 개막을 약 일주일 앞두고 로페테기 감독과 결별했다. 당시 로페테기 감독은 주축 선수인 후백 네베스, 알힐랄, 라울 히메네스, 풀럼, 네이선 콜린스, 브렌트퍼드 등이 팀을 떠났음에도 별다른 보강을 진행하지 않는 구단에 크게 실망해 울버햄프턴과 계약을 상호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울버햄프턴을 떠난 후 휴식기를 갖고 있는 로페테기 감독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알 이티하드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알 이티하드는 지난달 8일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을 경질하면서 사령탑 자리가 공석인 상태이다. 스페인 AS를 인용한 매체는 로페테기 감독은 알 이티하드에 합류할 기회를 제안받았을 때 이를 거절한 면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 이티하드는 로페테기 감독한테 연봉 1,550만 파운드, 약 257억 원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라며 제안을 수락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축구 감독 중 한 명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매체는 곧바로 울버햄프턴을 떠난 후 중동의 천문학적인 제의를 거절한 로페테기 감독이 메뉴의 차기 사령탑 후보 중 하나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맨유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이끌고 있지만 최근 입지가 불안한 상태이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리그 3경기를 모두 무실점 승리로 장식했던 맨유는 지난 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에서 1로 패하면서 리그 7위로 추락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도 마지막 1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최하위인 4위에 위치해 16강 진출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부 현지 매체들은 텐 하흐 감독의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해 선수들과 감독 사이에 균열이 갔다고 주장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 5일 맨유 선수단 절반 이상이 텐 하흐에게 등을 돌렸다 라며 점점 늘어나는 다수의 핵심 선수들이 텐 하흐 운영 스타일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더선도 부진한 시작과 짐 래클리프라는 새로운 주주가 다가오면서 맨유 팬들은 에릭 텐 하흐의 미래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라며 과거 세비야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에 성공한 로페테기는 맨유에 관심을 끌었으며 스페인 유소년 선수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그는 맨유를 맡을 잠재적인 후보가 됐다 라고 전했다. 선수 육성에 일가견이 있는 로페테기 감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었기에 현 스페인 축구대표팀 주축 멤버 대다수가 로페테기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억만장자 래클리프가 맨유 지분을 인수해
구단 최대 주주가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구단주와 함께 사령탑도 함께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